어소시에이트 황희민입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어제 비 정말 많이 왔죠. 예, 저 어제 용호동에 제가 또 남포동 약쟁이거든요. 예, 그래서 갔다가 그 강한대교 타고 들어오는데 그 수영강변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와, 저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물이 넘쳐가지고 그 그 도로에 물이 다 차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뭐 이렇게 피해 입으신 분 없으시죠?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또 제가 강의하는 날에 맑고 화창한 날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제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이제 메나테크의 가치와 비전입니다. 제 스토리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핵심은 보상을 좀 이렇게 좀 뭐 딱딱하게 뭐 팩트 위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강의 집중해 주시면은 참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트워크? 뭐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는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다. 하면 망한다. 예, 그리고 집안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주변 지인들한테 이렇게 인맥이 잊어버려지고 하는 사람도 보면 뭔가 즐겁지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은행을 이제 40년 정도 다니시고 은퇴하신 분인데 은행 특성상 이렇게 4년마다 옮겨 다니기 때문에 제가 친구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같은 지점을 같이 다녔던 그분의 아들이 저의 이제 절친입니다. 거의 4살 때부터 친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으니까 거의 30년 넘게, 35년 넘게죠. 예, 알고 지내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엘땡웰이라는 다단계 회사에 취직을 하시더니 한 몇 년 있다가 간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부고를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제 많은 돈을 투자를 했었고 그게 회수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술로 지내시다가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이 사진이 언제 사진이냐면은 제가 이제 결혼하고 회사 다니면서 MBA 듣고 있었을 때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 중간에 편의점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장모님이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저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지만 부담스러웠어요, 그때는. 예. 또 우리 장모님이신 김미숙 스폰서님은 또 이제 직진녀시기 때문에 뭐, 통장 달라, 주민등록증 달라, 이렇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주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절친의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주기가 싫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너무 후회하는 게 빨리 줄 걸. 그러면 내 거부터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우리 와이프 이름으로 할 건데 이게 반대가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이 후회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제가 MBA를 공부를 하고 있던 내용이고 이 두 번째 사진은 제가 이제 투잡으로 메나텍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도저히 속도가 안 나겠다.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2017년도 그 US 메나페스트를 라스베가스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이제 4박 6일 정도의 일정이 짜여지길래 여기 다녔던 이 회사에 제가 연차를 내라고 하니까 안 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죠. 예, 사표를 던지고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미국을 갔었던 때문에 이게 라스베가스 시내에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제가 너무 이때는 참 사람이 갈급해 보였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네요. 이 사진을 보니까. 그리고 그때 미국을 갔을 때 한 2박 3일 정도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직급이 ED 조금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근데 올인을 한 상태에서 골드 ED 정도 나와야 되는데 ED 소득이 나오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잠이 안 오겠죠. 예, 2박 3일 동안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에 사진 찍은 내용입니다. 이랬던 저였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생각하면 이런 편견 다들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예. 근데
해서 안 됐던 분들도 많은데 의외로 들어보면 주변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MBA를 들어가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팩트와 너무나 많은 역사적인 사실이 메나테크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저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의 저울에는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메나텍을 하려고 하는데 메나텍은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한다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좀 뭔가 나쁘게 볼 것 같고, 또한 나 자신 스스로도 너무 자신 없어 보이는 거예요. 대기업 다니면은 나 어디 다닌다라고 하겠는데 메나텍을 이거를 업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려 하니까 거기에서 제가 제 자신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돌아봤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리천장입니다. 연봉이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거의. 예. 대기업 가면 이거보다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더 받겠죠. 근데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생활비는 자꾸 늘어만 가고, 요새 아들이 이제 6살인데 진짜 메나텍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식비가 거의 뭐 100만 원 넘게 깨집니다. 그냥 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회사를 다녔더라면 그렇게 제가 사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달 올라가는 집값 어떻습니까? 와, 진짜 못 잡아내겠어요. 회사 다니는 월급으로는 이 집값을 절대 못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뭔가 이게 괜찮을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다들 뭐냐면 빚내서 투자를 하죠. 네, 빚내서 집 사고 금리가 오를까 걱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출금 갚기에 급급하고 살다 보면 대출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생활비 대출로 1개씩 2개씩 늘어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좀 마음속으로는 와이프가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고, 그런 유리천장이 저에게는 저울의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다른 한쪽으로는 이런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회사, 그리고 명품 여행, 메나텍을 통해서 이렇게 이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 결단을 하게 될 때 마음에 정말 올려봤어요. 이 네트워크를 하면 무조건 알려야 되고, 주변 지인들은 당연히 싫은 소리 할 거고, 너는 왜 이 일을 하냐 할 거고, 성공하는 사람 못 봤다라는 시선에, 남의 시선에 내가 위축이 될 건데, 그것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메나텍의 혜택, 많은 사장님들이 좋은 차, 좋은 집, 여행, 명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 여행 가면 좋겠네. 메나텍에서 GIP 여행 가면 좋겠네. PD 서밋 가면 좋겠네. 라는 그런 생각으로서 뭔가 열정에 차져 있죠. 근데 그걸 딱 올려놓으니까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더 남의 시선이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메나텍을 통해서 외제차를 사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이 메나텍을 해볼까라고 나의 마음의 저울에 올려왔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좋은 차 없어도 돼요. 근데 나에게는 더 네트워크를 한다 했을 때 남들의 시선이 더 컸던 거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금, 생활비, 예.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돈, 그것은 충분히 갚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30년 뒤에도 40년 뒤에도 내가 이 벌이라면은 과연 내가 내 아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어머니한테 용돈 좀 편안하게 드릴 수 있을까? 내가 60이 넘어가서도 과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저희 세대는 아버님이 좀 뭔가 30년, 40년 장기 근속한 세대가 많이 없어요. 그렇게 있었던 세대는 지금 편안하게 사는 거고, 장기 근속이 아니라 중간에 IMF로 인해 가지고 회사 잘리시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또 회사 잘리시고, 이런 세대들은 아버님들이 거의 대부분 직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세대가 고스란히 연결이 돼가지고 아들 세대에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세대에서 뭔가 출발점이 다른 시점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과연 내가 미래를 장담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저조차도
정말 60이 넘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안 되겠더라고요. 제 미래가.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메나텍을 선택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메나텍 선택 안 했으면 저는 할머니까지 용돈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 할머니는 92살이시구나. 92세신데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할머니한테 용돈까지 드려야 돼요. 예.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부족한 용돈은 제가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아들은 계속 커가고 학비는 더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가 불안한데 남들의 이런 이미지가 메나텍을 함에 있어서 과연 오래 갈까? 저는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불확실한 미래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남들의 부정적인 시선, 이미지, 그런 것들은 한순간이더라. 그리고 한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에 다짐이 딱 서는 순간 마음의 저울이 확 내려가면서 메나텍을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맞더라고요. 제가 이제 PD가 되고 파트너들이 많아지고 소득이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내 주변의 지인들도 야, 니만큼 이렇게 네트워크 오래 하는 친구들 못 봤다. 정말 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배 라는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제가 30 초반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제 40을 바라보면서 제 친구들이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은퇴를 걱정하고 있을 때 조금씩 이제 소득의 차이가 난다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저를 등한시하고 좀 무시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네가 그때 선택을 잘했구나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진짜 불확실한 미래가 더 크게 여겨졌는 게 맞는 거였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메나텍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만들어주고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메나텍인데, 과연 이 메나텍에 대해서 전달하게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은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도 가봤고 사업 설명을 통해서 들어봤고 사업을 꾸준히 하면서 주변에 성공한 사람을 봤지만 내가 전달하는 그 사람들은 저에게 들었기 때문에 팩트가 부족하겠구나, 이해를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 거를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갔더니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비전을 확실하게 가졌던 이유가 이 책을 읽고 나서였어요. 제목에도 보면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무릎을 쳤던 이유가 나같이 뭔가 기회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뭔가 인생 역전, 인생을 바꾸고자 하고 가문을 바꾸고자 하면 평범한 직장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책의 제목을 딱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기회? 그러면 이 최고의 기회가 내 것이 되면은 나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가문을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고 이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읽어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유통의 변화의 흐름 중에 하나였다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하면 망하는 것, 뭔가 이상한 것, 인생 패배자들이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생각을 했는데 김태수 박사님의 강의를 쭉 들어보고 책을 딱 읽어보니까 여기 기회가 있겠구나.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결국은 유통의 기회를 개개인의 사업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유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보니 1980년도 때 들어와가지고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이용이 됐다라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조이팔, 조두순 같은 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대학생들 잡아가지고 글로벌 회사에 취직시켜줄게 해가지고 사업 설명회 듣게 하는데 들어오고 나서는 못 나가게 덩치, 어깨 형님들이 맞고, 그래서 신용카드 계약하게 하고 신용카드를 통해서 대출 일으키고 그리고 카드 끌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회사가 조금씩 더 잘 되는지 같았는데 한 3개월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이미지를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네트워크하는 회사들의 그 프레임을 같이 씌워서 보니까 도찐 개찐이다, 그렇게 보는 인식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책을 딱 읽고 나서 제대로 하는 회사, 아이템이 건실한 회사, 정말 정통적으로 하는 회사에 내가
1년 동안 뭐 많은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내가 이런 소득 받아갈 수 있으면 참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보십시오. 미국이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싹을 틔워서 정말 크게 번창을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1980년도 때부터 싹이 틔워지고 크게 번창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싹이 틔워졌으면 무르익는 시기는 10년, 20년 뒤에겠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조사가 딱 맞구나. 2012년도 월드 비즈니스지가 6년 동안 조사한 게 딱 맞구나 느껴지는 게 2010년도입니다. 맞죠? 1980년대 씨앗이 내리고 90년대, 2000년대를 대해서 2010년도 때 이때 미국이 엄청나게 네트워크 부자들이 많아졌던 이유가 뭐냐? 일본이 네트워크에 싹이 내려지고 한국이 그 뒤로 싹이 내려지니까 미국에서 시작했던 네트워크 회사 중에 건실한 회사는 반드시 일본과 한국의 매출을 다 가져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미국의 1위의 부자의 직업군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 한국이 2000년도에 싹을 내렸습니다. 맞죠? 그러면 10년도, 20년도, 30년도에는 전 세계 100만 장자 중에 그 분류를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도 네트워크 마케터가 1위로 올라갈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부동산 관계자가 거의 대부분 1위잖아요. 주식하고. 예. 근데 그 근원을 살펴보면은 부모님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부동산을 못 하셨다면은 주식이 뜰 때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이 많은 게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올라올 거라는 게 저는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회일 수 있겠구나. 남들의 시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구나. 왜? 나는 본 게 있고 믿은 게 있으니까. 여기 센터 와가지고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본 거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세뇌를 당했거나 아니면 이해가 된 걸 건데 난 세뇌가 당할 만큼 그런 바보는 아니라는 게 제가 제 자신을 믿어졌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기회는 2007년도에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네트워크 마케팅과 건강기능식품이 만나면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2007년도의 보고서지만 우리나라에 결국은 네트워크와 건강기능식품이 만나서 기회가 이뤄질 때는 반드시 2020년도, 30년도일 거다. 그러면 이거 나오는 게 맞네. 왜? 골드만삭스라는 이 회사는 그냥 우리나라의 시중은행 같은 은행이 아니라 예대마진을 놓고 금리 싸움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 골드만삭스는 뭐 하는 회사냐? 투자를 하는 회사예요. 투자를 하는 회사.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는 회사, 투자은행인데 이 투자은행이 이런 보고서를 내놨으면 반드시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골드만삭스가 2030년도에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돈이 많아질 건데 그들을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까라는 그 포트폴리오를 모두 다 계산을 해서 만들어 놨대요. 골드만삭스가. 그러면 난 네트워크 마케팅 제대로 하면 되겠네. 바르게 해야 되겠다. 변법 쓰지 말고 편법 쓰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빈 토플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의 미래가 2006년도에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네트워크에 건강기능식품에 기회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책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병을 치료하는 식품이 나오는데 이 병을 치료하는 식품을 가진 프로슈머가 모든 부의 기회를 가져올 거라고 써놨어요. 네. 엘빈 토플러는 미래학자이자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이 많은 예언을 했지만 특히나 경제 파트는 거의 대부분 다 맞아요. 그러면 이 엘빈 토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나는 한 번쯤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야? 네이버를 찾아봤죠. 이 사업을 할 때.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지식백과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기존의 유통 구조를 줄여서 그 남는 유통 마진을 광고를 해준 소비자에게 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니 소비자면 소비자를 왜 소비자가 돈을 받아? 이거 기업이 무슨 꼼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뭐라 그러느냐?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은 고객이 보너스를 받아가고 소득을 받아가는 구조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기 힘들대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존의 영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영업은 내가 기존 지인에게 알리고 또 그 기존 지인이 또 지인을 소개시켜줘서 계속 알리는 일을 반복을 했을 때 그 지인의 지인을 넘어갔을 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단점을 보완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제가 보험을 해봤거든요. 보험을 해보니까 기존 지인들한테는 잘 팔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첫 번째 제품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두 번째는 제가 그들을 제대로 케어해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거나 다쳐야 제가 뭔가 혜택을 줄 수 있을 건데 이게 남 다치라고 제가 계속 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험은 만족할 수 있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기가 힘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은 슈퍼 세일즈맨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고 그때부터 돈이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단점을 보완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네이버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욱더 찾아봤습니다. 유통이라는 것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왔을까? 기존의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면 이 물건을 사줄 사람들을 모집을 하죠. 우리 제조를 해보시거나 뭔가를 만들어 보신 분은 진짜 벽에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물건을 알리는 일이에요. 그 알리는 일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물건 만들고 유통시키는 일, 광고하는 일,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냐 하면 광고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기존의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고 광고를 하고 그리고 총판과 대리점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뿌릴 사람들을 찾죠. 그래서 기존에 400원의 물건을 만들면 우리는 공장 가서 400원에 사도 충분히 될 일을 중간에 유통업자들한테 600원까지 지불을 하면서 우리는 1000원을 삽니다. 예. 이랬던 유통구조에서 시대가 바뀌고 자동차가 나오고 집안의 냉장고가 커지면서 대량으로 물건을 사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마트를 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기존의 소비자가 만들어 달라 했던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뀌니까 돈의 냄새를 맡는 기업들이 돈의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슈퍼를 이런 형태의 유통체인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고안을 해낸 게 대형 할인 매장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죠. 1960년대 월마트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 1990년대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의 대형 할인마트로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이마트죠. 맞죠? 근데 그 이마트가 그 90년도 때, 2000년도 때 엄청난 수익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인터넷이 개발이 되고 지금 택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저는 우리 택배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어제같이 비 올 때에도 비 맞아가면서 물건을 이렇게 전달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택배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 없습니다. 근데 택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뜬 유통 채널이 인터넷과 홈쇼핑이에요. 예. 물건을 주문하면 바로 그 다음 날이 옵니다. 만약에 이 물건을 주문했는데 7일, 8일이 걸리면 아마 인터넷 홈쇼핑이 그렇게 뜨지 못했을 거예요. 택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즉 인간들의 생활상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유통구조가 하나 더 만들어진 게 바로 인터넷과 홈쇼핑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4차 유통인 네트워크 마케팅이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이 2차와 3차와 4차를 변화시켰던 인간의 생활상이 뭘까? 그거는 바로 뭔가 윤리적인 것 그리고 정말 투명한 것 그러면서 나에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러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뜨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는 먹고 사는 일이 급급했어요. 그러니 샴푸를 아무거나 사서 머리에 발라도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개발도상국을 넘어서서 선진국을 가기 시작을 하면은 먹고 사는 일이 이제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찾는 일은 뭐냐면 내 몸에 좋은 걸 찾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샴푸 같은 경우도 내 몸에 좋은 거를 찾죠. 기존의 샴푸들 왜 머리가 찰랑찰랑 거리는지 아세요? 왜 그 찰랑찰랑 뭐 엘땡 라스틴 뭐 이러면 다 말해버렸네. 예, 그런 것들을 왜 샴푸에 뭐가 들어가 있길래 이 머리가 찰랑찰랑 할까? 예, 실리콘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 좋은 거를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천연으로만 만들면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를 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마저도 나는 피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광고비나 유통비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조비보다 유통과 광고비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배제를 합니다. 첫 번째, 광고를 일단 안 해요. 유통도 일단은 택배 시스템에 맡겨놓고 이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한테, 소비자이면서 사업자들한테 다 전달을 일임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유통과 광고비가 엄청나게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품의 원재료를 엄청나게 좋게 만듭니다. 예. 우리 아로마 있죠, 아로마. 예, 아로마에 대해서 제가 우리 회사가 왜 제조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저기 백화점에 가보면은 아로마 오일 그 티트리로 유명한 회사 있죠? 아십니까? 저희 상호 말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티트리로 유명한 회사 있잖아. 예, 알죠? 예, 백화점에 가면 보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티트리 오일이랑 우리 티트리 오일이랑 차이점이 있어요. 예. 제 고객 중에 아로마 오일을 너무 좋아하는 고객이 저희 회사 제품을 딱 구매하고 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화학 용매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거 표 좀 달라 그러더라고. 그거 달라는 고객 저 본 적이 없는데 그거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로마 오일이면 다 같은 오일이지 왜 그런 게 있어? 이래가지고 본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본사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사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은 시중에 팔리는 아로마 오일과 그리고 아로마 오일 중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대요. 이 식물의 잎을 화학적 용매를 써서 오일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 수증기로 쪄가지고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수증기로 쪄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화학적 용매를 안 넣는데 그러니까 그 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런 오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증기로 찌는 거랑 화학용매랑 뭐가 더 비싸겠습니까? 수증기로 찌는 게 더 비싸겠죠, 맞죠? 전통용법으로.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광고를 안 하는 대신에 제품을 질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윤리적인 소비와 내 몸에 좋은 거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나라에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 할까요? 붐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개발도상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진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유통이 가장 많아지는 채널이 뭐냐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태수 박사님이 아까 한국사의 최고기의 책에다가 뭐라 적어놨느냐? 적어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일반화가 되려면 국민 소득이 $10,000가 넘어가야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아세요? 채 $10,000도 되기 전 한 $2,000, $3,000 때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네트워크 마케팅이 본질이 흐려지면서 돈을 좋아하고 그냥 한탕주의에 젖어가지고 돈 놓고 돈 먹기로 가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안 되고 회사가 사라지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메커니즘은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물건을 써보고 좋으면 알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1994년도 미국의 텍사스에서 설립이 되었고요. 이제 생긴 지 27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에도 200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1999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나스닥을 검색해 보시면은 MTEX라고 검색이 가능하고요. 지금 얼마 전에 주식이 또 올랐습니다. 예, $20 가는 게 이제 $25로 올라갔어요. 이거 사놓으세요. 배당률 엄청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넣으시는 것보다 이 회사에 넣고 배당 받으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다단계 회사입니다. 근데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검토해 보려고 많이들 노력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시죠. 근데 이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나스닥을 관장하는 그 기관에서는 얼마나 우리 회사를 관장을 하고 조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일반인이 할 수 없는 만큼 조사를 하고 상장을 시켜 놨다.
근데 상장이 되고 폐지가 되기가 일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회사 자체가 어떤 회사겠습니까? 검증이 끝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1994년도에 처음 출발했던 이 메나텍이라는 회사는 이제는 전 세계 26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고요. 중국도 우리는 이커머스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있습니다. 한국은 2004년도에 전 세계 7번째로 처음 오픈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M5M. 저희 회사가 전 세계 뉴트리션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뉴트리션에 미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일례로 이 M5M의 일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많이들 기아들을 돕고 그리고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전화를 해서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뭐 먹거리를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회사도 그런 기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요. 근데 한 나라에 저희들이 돈을 지원을 해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아들이 안 그래도 영양소가 부족한 탓에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되는 몸인데 그 돈을 줬더니 그 돈을 준 그 기부회사에서 그냥 밀가루, 옥수수 같은 이런 전분 계열의 식사를 줌으로써 얘네들이 1년, 2년이 가기 전에 굶어 죽더라는 거죠. 예, 기부를 해줘도 좋은 영양소를 줘야 되는데 특히나 그 기아들은 환자 수준의 좋은 영양소를 줘야 일반인만큼 올라오고 회복이 되는데 돈을 줘놓으니 이 기부회사에서는 그냥 단가가 저렴한 옥수수, 뭐 밀가루 이런 식사를 제공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기부를 어떻게 바꿨느냐? 어차피 우리 회사가 질 좋은 영양소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 파이토 블렌드라는 이 영양소를 이 친구들에게 나눠주자. 우리 회사의 질 좋은 영양소에 모든 복합체, 우리 그 지금 드시고 계시는 베루스 있으시죠? 베루스보다 더 질이 더 좋아요. 그 영양소를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애들한테 나눠주자라고 시작을 했던 게 M5입니다. 그래서 미션 5 밀리언. 500만 명의 소비자들을 이들이 본인이 제품을 주문을 자기 거를 먹고자 주문을 했지만 회사는 회사 사비를 털어서 그들이 주문한 것만큼 똑같은 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과 매칭을 시켜서 굶어 죽고 있는 애들한테 영양소를 나눠주자고 시작한 것이 바로 M5M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요, 이 M5M에 대해서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큰 행사가 있으면은 이 M5M 갈라쇼를 열어가지고 기부를 또 따로 받으면서 그 기부를 한 사람들을 또 인정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이 파이토 블렌드가 들어가요. 호주를 통해서 26,000명 가까운 북한 애들이 이 파이토 블렌드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메나테크의 제품을 구매를 하신다는 것은 이런 친구들한테 제품을 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위 정도 직급을 하시면 60명 정도의 친구들을 후원하게 되는 거고요. 실버 1위 정도면 100명입니다. 저희 부부도 2018년도에 아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M5 행사를 하고 지금 저희 아들도 같이 지도 아기면서 이 같이 먹을 수 있는 파이토 블렌드를 만들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400명 가까운 애들을 돕고 있고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도 진짜 뿌듯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게 결국은 나를 통해서 이 파이토 블렌드를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지려면 내가 더 많은 직급을 달성해서 더 많이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나테크는요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우리 회사의 스티븐 유전트 박사님을 나중에 알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분이 우리 회사에 영입되었던 일대기도 굉장한데 정말 저희 회사가 보면 많은 뉴트리션 회사와 제약회사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 공격을 많이 받았던 일례가 뭐냐면은 201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미국의 제약회사 25개가 연합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술인 글리코 영양소를 없애버리려고 특허 무효 소송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많은 회사들의 경쟁의 상대가 되는데 이 스티븐 유저트 박사님이 2018년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엄청 큰 그 세미나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회사는 제품을 만들 때 3번 검수를 한다. 제조회사별로 로트 번호가 다 적혀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우리 회사도 보면 제품 뒤에 보면 로트 번호 있거든요. 근데 그 로트 번호가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저희 회사처럼 3번 검수하는 회사는 없어요. 특히 2번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검수를 하고 1번은 외부에를 맡긴대요. 아니,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그냥 물건만 좋게 만들어가지고 팔아도 될 것을 회사 자체에서 2번 검수하고 1번은 또 돈을 들여가지고 외주를 맡긴다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맡기는 이유가 뭐냐라고 주변에서 많이 물어볼 때 스티븐 유전트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비타민, 미네랄 제제,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평생 먹어야 되는데 절대 독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수하고 외부에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큰 행사에서 그 스티븐 유전트 박사님이 거짓을 이야기했다면 그냥 그 자리에 사업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사업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현혹하는 말을 했다면 아마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또한 스티븐 유전트 박사님이 제품을 만들 때 우리는 또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임상을 다 남겨놓는데요. 그것도 사람 혈청 임상을. 피를 뽑아가지고 이 영양소가 들어갔을 때 안 먹은 사람과 먹은 사람의 피의 차이점을 다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놓는데요. 그거 왜 해놓느냐 물어보니까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만큼 저희 회사는 이만한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영양소 분야에 대해서 저는 그냥 탑 라인에 있다라고 저는 가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는 회사라서 정군단 사부에 이렇게 실린 거예요. 미국은 안과의 전쟁의 선포에서 1970년대 한계를 인식을 하고 이제는 자연의학의 붐을 일으키자라는 분위기가 불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2000년도에 들어가지고는 이제는 세포 면역의 시대에 도달하기 시작을 했다. 1970년대에는 비타민 시대, 1980년대에는 허브 시대, 1990년대에는 항산화 시대로 접어들다가 2000년대에는 세포 면역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이 세포 면역의 시대에 가장 앞서고 있는 회사가 바로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다. 이 회사는 MIT 공대에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에 선정이 되기도 하였으며 지금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당류 제품을 만들어내는 가장 최고의 회사이다라고 이제는 우리가 메나텍에 배워야 된다라고 종군당 사부에 이렇게 실린 거예요. 제약회사가 한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이렇게 자기 회사 사부에다가 실어놓고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에는 뭐라 그러느냐, 식품으로 섭취하기 어려운 글리코 영양소 기술로 우뚝 섰다라고 하면서 글리코 영양소 조성 특허로 기술력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메나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회사 믿을만 하겠네. 그리고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은 산업 분야가 의학 대체 웰니스예요. 건강기능식품이 약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산업 분야가 의학 대체 웰니스란 말은 이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은 좀 특이하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른 회사 같은 거 보실까요? 우리 경쟁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산업 분야가 생활용품 회사고 우리 한국 토종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학에 대해서는 메나텍이 가장 최고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보상도 어떻느냐? 석세스 어워드라는 수상을 하였고요. 투명성과 정직성과 간대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점수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보상을 주게 됐는데요. 메나텍 보상은 실버 어서시에이트부터 크라운 PPD까지 단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8단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직급만 가시더라도 정말 생활하시고 살아가시는데 별로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직급이 되면은 회사에서는 성공자라고 하여서 모든 회사의 혜택을 다 주거든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여행 프로모션입니다. 여기 PD 전에 있는 골드 ED를 Q만 하시더라도 GIP 캠프를 가요. 서울 시내에 1박 2일에 회사에 호텔에 묵으면서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갈 수 있는, 그리고 또한 GIP라고 동남아 특급 호텔로 갈 수 있는 여행 프로모션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US 매너페스트를 안 하지만
PD를 하시는 분들은 US 메나페스트에 참전할 수 있는 비행기값과 호텔 숙박권이 나와요. 그리고 PD 이상 하신다면은 이렇게 PD 서밋을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좋은 보상과 여행 프로모션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업이랑 좀 달라요. 영업은 내가 쓰지 않고 뭔가를 전달하는 행위라면은 우리 회사는 일단은 내가 먼저 써봐야 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제일 처음에 생활을 한다라는 패턴을 봤을 때 제일 처음 일어나서 우리 사장님들 뭘 하십니까? 양치하시죠. 예, 양치합니다. 칫솔. 우리 회사에 칫솔하고 치약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시죠? 네, 샴푸, 머리 감고요. 그리고 바디 클렌저 씁니다. 샤워 다 하고 나서 뭐 하죠? 몸에 로션 바릅니다. 맞죠? 네,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네, 밥 먹고 나서 뭐 영양소 먹습니다. 저는 OSP 매일마다 2포씩 먹고 또 그 다음에 뭐 하죠? 저는 이 차가 카페 진짜 좋아해요. 이거 물에 타 먹는 것보다 우유에 타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찬물에도 녹습니다. 찬 우유에도. 그래서 저는 찬 우유에 타가지고 쉐이크 해가지고 잘 먹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 회사 거로 바꾸자라는 거죠. 그럼 이 정도만 하더라도요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네, 온 가족 합치면. 그러면 내가 써보고 내 주변에 알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 지인들한테. 알렸더니 이 사람은 이건 나 사업 못하겠어. 그러면 나는 소비자만 할게 하면서 소비자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알렸더니 나는 너처럼 사업은 못하겠고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부업을 해볼게 해가지고 부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쭉 알리다가 언젠가 한번 나는 너처럼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사업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소개가 일어나요. 왜죠? 회사 물건이 좋기 때문에 써보면 좋은 걸 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그냥 의무감 가지지 않고 그냥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알려주는 거예요. 야, 커피 그냥 안 좋은 커피 먹지 말고 차가버섯 들어가 있는 차가 커피 먹어봐. 이러면서 알려가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차가 커피 알렸던 대표님은요, 회사에 그 믹스 커피하고 차가 커피 2개 딱 갖다 놨는데 믹스 커피가 안 줄고 차가 커피만 계속 줄더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것만 먹는 거예요. 계속 주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매출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20만 원치 사드실 거고, 어떤 분은 50만 원치, 어떤 분은 20만 원치, 어떤 분은 5만 원치, 어떤 분은 80만 원치, 어떤 분은 70만 원치 먹을 거지만 이렇게 모든 나 산하로 주변을 해가지고 일어났던 모든 매출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 대신에 광고를 해주고 유통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여서 제가 일어난 모든 매출에 해당되는 일부분을 나에게 소득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초반에는 돈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작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동생이 가입을 하고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내 동생이 먹고 좋아가지고 내 동생 친구들한테 알리니까 제가 가서 도와주고 하다가 보니 동생 밑으로 400만 원의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제 친구에게 알렸더니 이 친구는 부업으로 하네. 근데 부업으로 알려가지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알리다 보니 제 친구 하나로 300만 원이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알렸더니 이 이웃도 200만 원의 매출이 나오고 내 모임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알렸더니 이 친구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나오겠죠, 매출이. 근데 이 정도만 나오더라도 나는 지금 나를 포함해서 이 4개를 전체적으로 약 900만 원 가까운 매출이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회사는 900만 원치 매출을 일으켰다 해서 1위라는 직급을 주어지게 되고 1위는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소득이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이거 내가 판 거예요? 나는 내가 쓴 거예요. 집에서 할 거를. 맞죠? 그리고 이거 어차피 치약, 칫솔 할 거, 샴푸 할 거 바꿔봐 하고 알린 거예요. 알리다 보니 여기 소비자들이 많아져서 여기에서 400만 원의 매출이 올라온 거고 여기는 300만 원, 여기는 200만 원의 매출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저는 900만 원의 매출이 올라와서 900만 원치에 대한 소득을 받아가는 거고 내 이웃은 얼마요? 200만 원치. 내 친구는 300만 원치. 내 동생은 400만 원치 매출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400만 원치 매출이 올라오면 한 30만 원 받아갑니다. 300만 원치 매출이 올라오면 한 20만 원치 받아갑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주변에 그냥 알리면서 받아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제가 이 사업을 크게 키워야 되겠다 하면서 이런 세미나장에 와가지고 스킬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생을 더 돕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800만 원치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친구는 300만 원치, 이웃은 200만 원치, 그리고 안 하겠다라는 모임의 친구가 200만 원치 또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약 1000만 원 가까운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내 소득은 1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제 동생을 많이 도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아까 동생이 한 400만 원치 매출이었는데 그걸 800만 원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동생은 보너스가 30만 원이었다가 50만 원으로 늘어났고 이 친구들도 이웃도 모임에 있는 분들도 다 각자 매출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들만큼 보너스를 받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제가 100만 원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제가 100만 원 벌기 위해서 물건을 막 사재기를 시키고 많이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들이 벌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들이 많이 벌어가야 제가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다 같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버 이딜까지 했어요. 근데 나는 이걸 더 키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노하우를 알고 있는 스폰서들한테 물어보면서 동생을 1,500만 원치 매출을 만들어줬고 친구도 600만 원치, 이웃도 600만 원치, 모임에 나오는 친구도 300만 원치 매출을 같이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러니 나는 3천만 원 가까운 매출이 매달마다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골드이라는 직급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매출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쓸데없는 거를 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집에서 쓸 거, 치약 쓸 거, 페리오 치약 쓸 거 안 되나? 페리오 치약을 쓸 거 우리 거 쓰고 믹스커피 먹을 거를 우리 거 먹고 샴푸도 좋은 거 쓰고 바꿔가는 거예요. 왜 좋으냐? 당연하죠. 중간 마진에 유통 마진을 사라지게 만들고 질 좋은 재료를 쓰니까 몸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몸이 좋아지면서 주변에 알리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을 돕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골드 1위 정도 되면은 이렇게 여행도 갑니다. 그래서 가서 저희 아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먹고 노래방에 가서 놀고 해변에 가가지고 이렇게 노는 사진이에요. 예. 열심히 일했는데 여행도 보내주는 거예요. 나 더 해야 되겠다. 내 동생도 이런 여행을 보내줘야 되겠다 해서 3천만 원치 매출을 만들어준 거예요. 같이. 친구는 1,200만 원치, 이웃은 1,000만 원치, 모임에 나오는 친구도 1,000만 원치. 그러면 1,000만 원치 매출이 뜨니까 각자에 맞는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분들 약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받아가실 겁니다. 제 동생은 200만 원씩 받아갈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사나이 6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니까 저는 PD라는 직급이 달성하게 되고 PD의 월급은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많으면 800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뭘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쓰고 있는 집에 쓰는 것들 브랜드 체인지 한 거예요. 좋아서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알린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많아지니까 이 정도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6천만 원의 매출이 진짜 공고한 이유가 뭐냐면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쓸데없는 걸 산 게 아니에요. 집에서 써야 될 거 브랜드 체인지 한 겁니다. 그래서 PD를 달성하게 되면 PD 서밋을 가게 되고 제 대신에 저희 와이프가 하와이 PD 서밋을 가서 이렇게 즐기고 왔습니다. 저보고 하와이에 꽃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예, 가서 뭐 즐기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PD가 되면은 이렇게 회사 사부에도 실리고 그리고 미국에 가시면은 이렇게 PD 이상의 직급자들은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인정도 받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예. 우리나라의 월급 수준을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놀고 있냐면요. 4천만 원 이하예요. 4천만 원 이하. 80% 이상이 4천만 원. 이거 누적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거 두 개 합친 게 이 퍼센트지예요. 4천만 원 이하가 80%예요. 6천만 원 정도 벌면은 상위 20%입니다. 예. 6천만 원 넘으시는 분. 잘 없습니다. 예. 대기업 가야 이 정도 받아요. 근데요. 우리 PD 정도면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가 돈 투자 없이 시간 투자만으로 시스템을 내가 굴린다만으로 이것이 된다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직장이라든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시는 분은 내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일을 안 하면 이 소득이 안 나와요. 직장 생활 속에서 3개월 동안 연차낼 수 있습니까? 내기 힘듭니다. 근데 이 소득은 차이가 뭐예요? 내가 아프더라도 나와요. 왜요? 내 고객들이 수많은 고객들이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나오고 나는 그 매출에 따르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계속 반복하는 일이에요.
PD를 해봤으면 내 파트너를 PD를 만들어서 내가 브론즈 PD가 되고, 내가 브론즈 PD를 해봤으면 내 파트너를 브론즈 PD를 만들어서 실버 PD를 되고, 실버 PD를 해봤으면은 골드 PD, 골드 PD를 했으면 PPD에서 크라운 PPD까지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이 일이 1년, 2년 만에 안 되더라도, PD도 1년, 2년 만에 안 되더라도 내 인생에 PD 정도 되어서 내 사나의 매출이 6천만 원 정도 뜰 수 있는 뭔가 하나가 있다. 뭔가의 시스템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게 PD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브론즈, 실버까지 가고, 더 중요한 거는 내 파트너가 내가 PD 되는 모습을 보면 본인도 PD가 되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뛰면, 나는 그를 PD를 만들면 나는 브론즈 PD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계속 뭔가 반복이 되는 일이라 너무 인쇄 수업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던 환경 속에서 메나텍을 만났고, 인생의 기로에 설 때 두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남들의 시선, 네트워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야, 희민아 네가 그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말들이 한쪽에는 자리 잡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내가 메나텍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오게 될 재앙들. 저는 그래서 가감하게 저는 투자를 했고, 시간 투자를 해서 PD가 되고 나니까 이런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 사업을 오라 하니까 오고 가라 하니까 가고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제 사업 설명을 듣고 나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정말 저울질을 한번 제대로 해봤는가, 맞다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쏟아부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1년만 한번 미쳐보십시오. 네트워크에서 1년 한번 미치면 정확한 소득이 만들어지실 겁니다. 이 메나텍을 통해서 가치를 발견하시고 인생의 기회로 삼아가시는 우리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